지금 오장변증을 제가 가장 간단하게 허증만 모아봤어요. 이 도표가 오장변증 중에 허증만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장변증에서 실허를 살펴봤지만 지금 시간에는 허증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오장간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장간에서. 그럼 오장간에 기본하는 가장 기본 원칙은 무엇이냐? 커먼 심텀들. 신장은 뭐예요? 성기능 장애, 붓는다. 심장에서도 볼 수 있죠. 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요통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신장의 변증으로 봅니다. 그러면 심장의 병증은 뭐였죠? 제가 시험에 냈던 거잖아요. 가슴 두근거림, 심계, 거기다 정신 증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심장의 가장 중요한 병증이에요. 뭐 심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폐병증 뭐예요? 폐는 폐주 피무환이가 피부 증상이랑 호흡기 증상. 이게 폐 쪽 증상이죠. 그럼 그 증상이 얼마나 더 심하게 나타나는지로 간신비폐신의 큰 그림이 파악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심장 쪽에서 내가 접근해야 될지, 호흡기 쪽에서, 폐 쪽에서 접근해야 될지, 신장 쪽에서 접근해야 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좀 쉽죠. 스플린, 비장은 어떤 증상이 비장을 시사하는 증상인가요? 비장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사지가 무력하다든지 하는 게 비장의 증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 증상은 뭘까요? 간병증을 해야 되는 증상은 대답하기 힘들죠? 대답하기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폐와 심장과 신장은 다 음허와 양허가 있습니다. 그 음양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양은 기로 넣고요. 그 기, 양 같이 볼 수 있죠. 기허, 양허의 차이는 뭐예요? 추위죠. 기허인데 추위까지 가면 양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음허랑 혈허의 차이는 허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죠? 그러면 음허와 양허로 나눠서 기허, 혈허까지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요 라인 위쪽은 양쪽이 허한 거고 요 라인 쪽은 음쪽이 허한 거예요. 폐나 심장이나 신장은 음양의 허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폐 기허가 있죠. 폐 음허가 있죠. 심장 최근에 배웠죠. 양허가 있죠. 심양허, 뭐 심양폭달. 그 다음에 심혈허가 있죠. 신장도 신양허가 있고 신음허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음양이 다 나뉩니다. 그래서 음양이 다 한쪽으로 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커먼 증상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고 뭐 호흡기 증상이 많고 허한데 뭐 이렇게 심계 증상이 있고 혹은 뭐 비뇨기 증상이 있고 허증으로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음쪽이 허한지 양쪽이 허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다 알 것 같죠? 근데 환자 보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폐, 심, 신은 모두 음과 양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큰 그림부터가 나오라 그랬죠? 허실 따지십시오. 허실 따졌죠? 오장변증 했죠. 그러니까 허한지 실한지, 그 다음에 오장변증하고 폐, 심, 신은 음인지 양인지, 음이 허한지 양이 허한지. 음이 허한지에는 혈허가 들어가고 양이 허한지에는 기허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은 대답을 잘 못했죠. 간이 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간은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손톱이 부서진다? 간은요, 간, 혈허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 혈허에는 증상이 눈이 이게 침침하다. 그 근육이 힘이 없고 마목감. 그 다음에 생리가 혈허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맥이 삽하다. 뭐 이런 증상이 간 혈허 증상이에요. 근데 간 혈허 증상은 대부분 이 생리 증상 짝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병리가 아니에요. 그럼 간의 중요한 병리는 뭘까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일어날까요? 간, 양, 간화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화, 간양이 일어나는 바탕에 간혈어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주로 병리가 여러분 간병증 하면 다 생각나는 게 뭐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기가 올라가고 답답하고 다 이거 생각날 거예요. 이게 다 그 간 양쪽의 증상이기 때문에 간혈어 증상은 뭐 그렇게 우리가 환자 볼 때 눈에 띄는 게 생리 쪽 증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혈어는 제일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비장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제가 정말 잘 정리를 해봤어요. 비장은 소화기, 지금 오행을 따지세요. 이게 장부가 아니라 오행입니다. 목화 토금수 중에 토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토가 약한 사람인데 토 기운이 약하다 그럼 느낌이 오죠. 이게 사지로 다 힘을 못 내니까 사지도 힘이 없고 운하를 잘 못 시켜서 수분도 쌓이고 또 특징적으로 비기가 하암한다. 이것도 사실 비기허의 병리인데 비기허가 악화됨으로써 비기하암이 되고 비기허가 악화됨으로써 비양허가 됩니다. 비기허가 어떤 증상이 있어요? 식욕부진, 뭐 배가 부풀어 오르고 피로하고 변은 무르고. 근데 이 증상이 악화가 돼서 부종이 생기고 사지가 차지고 차가워지고 하면은 비양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양호의 주요 병리는 부종이죠. 그거랑 차지는 거, 차가워지는 거. 그래서 이건 사실 같은 병리예요. 그럼 비양호는 비기허증, 요거 플러스 요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비양호가 요거 두 개가 아니라 요거 플러스 요거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종이 있고 손발이 차면 비양호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비기허의 같은 병리예요. 비기허하면 뭐가 있어요? 뭐 타랑이 있다든지 뭐 자궁하수가 있다든지 위하수가 있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비기허 변증에다가 이런 아래로 내려가는 증상이 추가되는 게 비기하암이에요. 그럼 비기하암, 비기허, 비양허는 모두 다 같은 병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비의 혈어도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비의 혈어도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비혈어 있습니다. 근데 비혈어가 뭐예요? 비가 혈어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비가 혈어해지면. 아니 여러분들이 이거 저보다 더 잘 아셔야 돼요. 오장병증 이런 거 최근에 배웠잖아요. 저는 임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가리키는 거고요. 비가 혈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시험에 맨날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비가 혈어하면 면색이황, 과소혈경, 불면, 뭐 세맥이 다 담설이다. 뭐 혈어야 되니까 담설이 됐고 면색이 위황하고 과소골경, 불면. 원래 다른 장부들은 말이죠. 다른 장부들은 신장에 음이허하다 그러면 신장이 불타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요. 신장에 물기가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신장이 주관하는 기능들이 다 음허, 그리고 드라이할 조, 그리고 허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가 음이 허하니까 호흡기 쪽에, 폐가 호흡기잖아요. 호흡기가 쪼그라들어서 호흡기에서 열이 나는 증상이 발생해요. 자, 신장에 음이 허하니까 관절도 삐걱삐걱하죠. 신장이 쪼그라들었잖아요. 음이 다 허해져가지고 혈이 허해져가지고 간신음허, 간혈어. 자, 그래 쪼그라들어서 열이 나잖아요. 간혈어도 혈이 쪼그라드니까 열이 나잖아요. 눈도 뻑뻑해지고 그 다음에 폐도 그렇죠. 폐가 음이 허해지니까 폐가 드라이해지잖아요. 그래서 가래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그래서 기침도 나오고 그럼 폐, 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심장. 심음허하니까 심장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니까 가슴이 빨리 뛰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음이 허해진다는 게. 근데 비장은 그런 게 없어요. 비장에 소화기 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비혈어는 어떤 거냐면 비장이 혈액을 잘 못 배달하는 거예요. 비장이 수곡을 먹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혈액으로 만들어서 영양소를 사지로 잘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불면, 뭐 과소혈경, 면색위양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간접적으로 비장은 자체가 음허 조열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비혈어도 비기허와 굉장히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비기허가 악화되면 비혈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죠? 다른 장부들은 양어가 음어가 되고 음어가 양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가 따르거든요. 근데 비는 비혈어라는 게 사실 비장의 혈액이 쪼들어드는 게 아니에요. 비장의 비장의 음이 헤어진다는 게 느낌이 없어요. 위장에는 있죠. 위가 열이 없어지면 위장에서 열이 나고 입도 답답하고, 근데 비장은 그렇게 드라이해져서 음호해지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사실 비기허에 악화된 개념입니다. 비불통혈도 비가 비장에 의해서 혈액을 통솔하는데 혈액을 통솔하는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비불통혈도 혈증이지만 비기어 증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오바니 책을 그대로 제가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불통혈이 혈 증상이지만 비기어 증상이 다 깔려요. 그러니까 비가 기가허함으로써 혈액을 잘 배달 못하는 증상이, 그래서 혈액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비혈어고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게 비불통혈입니다. 그래서 이 병리는 좀 어려운 병리예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아마 이렇게 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허증을 판단할 때 비혈어로 그렇게 약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토잖아요. 그리고 리버는 목이잖아요. 나무가 자라는데 목기운은 나무의 끝부분이에요. 맨 위에. 이 맨 위에서 나무가 막 자라고 있어요. 얘는 주로 문제되는 게 뻗어서 문제되는 거예요. 위로 뻗어서. 양이 뻗어서. 그래서 간의 병리는 대부분 양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돼요. 근데 그 밑에 혈어, 음어가 깔릴 수는 있지만 주로 문제는 양이 올라가는 거고요. 비장의 문제는 뿌리예요. 토잖아요. 얘는 늘 축축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동전의 양면처럼 음허, 양허가 있지만 토는 늘 축축한 거예요. 얘는 뿌리 쪽에 있는 거잖아요. 얘는 늘 가만히 있는 게 문제예요. 잘 소통시켜줘야지. 리버는 그냥 다 그냥 뿜어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토기운과 목기운의 특징적인 차이입니다. 식물로 봐도. 습지에서는 건조한 날을 찾아보기가 힘들 거고, 여기 캘리포니아 같이 사막 기후에서는 습한 기운을 찾아가기가 힘들 거고, 늘 동전의 양면으로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베트남이나 플로리다에서는 건조한 데 찾기가 힘들 거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습한 데 찾기가 힘들 거고, 동전의 양면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 사실을 알아두시면 비장의 병리와 간의 병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의 허증이다 하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돼요. 폐 음양, 심음양, 신음양을 다 해야 되고요. 비장은 다 양쪽, 기허, 양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비혈어 쪽에서 그렇게 볼 게 없습니다. 제가 임상적으로 얘기해서 좀 짧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혈증이 나타났나 2차적으로. 그래서 귀비탕도 물론 보약으로 구분되지만, 혈증의 보약으로 구분되지만 약을 보면 그렇게 막 혈을 보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에서는 혈어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어떻게 환자가 왔을 때 본인 증상을 한번 잘 비춰보세요. 신장부터 한번 보죠. 신장은 실증이 없죠. 신장은 실증이 없습니다. 신장은 실했으면 좋겠는 장기예요. 제가 아까 비유를 들 때 목은 나무 끝부분이다. 자라나는 부분이고, 토는 나무 뿌리 부분이다. 늘 축축하고 가만히 있는 부분이다. 신장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그 조그만 거에 다 담고 있어야 돼요. 그냥 원기란 말이에요. 얘는 남아도는 게 없습니다. 얘는 늘 모질랍니다. 그래서 허증의 병리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신장의 허증은 성기능장애와 요총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비뇨생식기계. 생식기계니까 성기능장애죠.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는 보기들이에요. 그러면 신양어와 음어, 이 두 개 차이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이렇게 위아래. 이쪽은 음어 쪽이고요. 양어 쪽입니다. 신양어 쪽에서는 가장
공통되는 게 신기불고가 됐건 신불납기가 됐건 그냥 추위 타고 소변, 비뇨기 증상, 피로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양허니까 추위가 타죠. 비뇨기가 약해지죠. 여기에는 다 이 커먼 증상이 추가되는 겁니다. 얘는 제가 앞으로 뭐 얘기하는 모든 거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비뇨생식기의 증상과 함께 이렇게 추위 타는 증상이 나타나면 신양어로 진단이 됩니다. 쉽죠? 왜 쉽냐 하면 얘가 다 똑같아서 쉬운 거예요. 정력이 떨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정력이 떨어지는데 소변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소변이 깔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변이 청정하고 추위를 타면 그게 신양어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허할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생각나는 처방이 뭐 있어요? 육미지황탕, 금계신기한 이런 약들 있죠. 그러면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금계신기한 또 뭐 있어요? 좌기암, 우기음, 여기는 다 음을 보호하는 약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양어라고 배웠는데 왜 거기다 숙주황이나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 음호도 다 있는 거예요. 자, 신기불고는 딴 거 없습니다. 신기 이름을 여기다 붙여놨을 뿐이지 이게 뭐 소변 실금이라든지 뭐 조루 이렇게 대하라든지 나가는 겁니다. 새는 거. 이게 불고가 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양어 증상과 함께 이런 증상과 함께 나가는 증상이 있을 때 신기불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불고는 저는 제가 책을 쓴다면 이런 거 다 빼버릴 거예요. 없앨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신양어예요. 신기불고가. 신양어의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 약을 쓸 때 신기불고 약을 따로 쓰느냐? 신양어 약에다가 넣죠. 뭐 토사자든지 뭐 저기 뭐야 뭐 악효라든지 이렇게 고정하는 약들을 넣죠.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지울 수는 없어요. 신기불고도 또 하나의 변증입니다. 하지만 신양어에 해당하는 변증이고요. 그래서 신기불고도 기본적인 이 신양어 증상 외에 새는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신기불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처방할 때도 신양어 처방에다가 고정, 삽정하는 약들을 써주게 되죠. 그 다음에 신불납기는 이것도 신양어 변증입니다. 근데 여기 기호가 없어서 그런데 신양어 공통증상 뭐 있어요? 허리 아프고 뭐 이명 있고 소변 청장하고 아까 여기서 다 했던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세요. 여기 커먼에다가 요거를 두 개 합치고 뭐가 추가되느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불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된 기침을 하는 사람 중에 특히 할아버지들 신장이 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신불납기로 판단하고 청상보화탕 같은 약을 써주는 거예요. 신장을 보호하는 약들. 끝날 때가 되니까 아주 다 그냥 지겨워가지고. 자, 그 신장어 이해가죠? 그럼 어떻게 약 써야 될지 환자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금계신기 하나 써야 될지, 뭐 좌기을 써야 될지, 우기 하나 써야 될지 헷갈릴 때, 뭐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도 보면 커먼 증상, 생식기 증상, 요통 증상과 함께 소변이 적하죠. 그 도환이 있죠. 뭐 얘네들은 사실 빼야죠. 이거 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성기능 장상에 대해서 다른 거 없지? 예, 똑같아요. 이거 다 똑같아요. 앞에 커먼 증상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커먼 증상에다가 상맥, 관홍, 도환, 이거 다 음모 증상이잖아요. 또 얘를 붙여버려요. 다 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커먼 증상에 넣어도 돼요. 신허에서 나타나는. 그러면 신양어와 음어는 감별의 포인트가 아주 간단해요. 음어 증상이 나타나느냐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환이고 관홍이 있으면서 소변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청장하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부자를 넣은 처방을 쓸 것인지 아닌 처방을 쓸 것인지 경중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상맥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삭할 수도 있고. 그러면 추위를 타느냐, 이게 음어 증상이 있느냐를 잘 보셔야죠. 좀 애매해. 그럼 나이 들면 다 양어냐, 추위 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추위 많이 타잖아. 그렇지 않아요. 부자를 안 쓸 때도 많단 말이에요. 경중을 잘 살피세요. 허증에서 허로 보약을 지러간다. 그 다음에 신정허. 다음 시간에 보약의 유래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신음어에서 신정어로 가는 건 정말 쉬워요. 얘는 변증할 일이
아까 이 신기불고는 정액세고 대하세고 이런 거만 했잖아요. 이거 딴 거 아니에요. 여기 신정어는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발육이. 정허는. 그래서 골연화, 뼈가 약해지고 치아, 막 이빨이 나이 들어서 많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어렸을 땐 발육이 안 되고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손실되는 거, 탈모, 치아 이게 두 개가 핵심이에요. 이거 나타나면 신음어 중에 정의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의화하다. 그럼 약 쓰는 거 보면 뭐 그렇게 다르냐? 안 다르죠. 여기 쓰는 게 육미정타 쓰면 여기 쓰는 게 저건 뭐야? 경옥고 같은 거 쓰잖아요. 뭐 다 똑같은 약입니다. 숙주향이 기본이 되는 약이고요. 그래서 신음어와 신정어는 같은 음의 병리인데 음허증의 병리인데 정의허해져서 어린이 같으면 발육이 안 되고 노인네 같으면 잃어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탈모, 치아, 그리고 뼈가 약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사실 이명은 사실 공통병리니까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럼 성기능은 여기 다 걸리죠. 그 다음에 심신불교는 제가 컨비네이션한 변증은 안 넣었어요. 근데 심신불교는 넣은 이유가 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허증 환자 봤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보약지로 왔을 때 되게 많은 패턴이거든요. 심신불교는.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하세요. 그럼 요거는 신장 증상이랑 신장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데 요건 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복합 변증이니까. 허증이냐 실증이냐가 더 어려워지죠. 그럼 요것만 보면 지금 신장 변증만 보면 이렇게 나누면 보약지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오장 변증을 내가 해보니까 신장 쪽의 증상이 주증상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허하고 비뇨생식기 계통이 주증상이에요. 비뇨생식기 계통이. 그러면 양어, 음어, 정어 구분 가죠. 신기불고까지. 신기불고는 양어 쪽의 증상이고요. 정어는 신음어 쪽의 증상입니다. 주위에 요 약 쓰고 싶은 사람을 강의 들으면서 있죠.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건강하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자기 정력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와서 보약을 달라 그러면 어떤 약을 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효과가 좋을까요? 그 얘기 좀 다음에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약은 이 커먼한 증상들이 있을 때 신장의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증이 변증이 됐을 때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게 실제 여러분들이 개원하시면 진짜 많은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너무 일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데만 허증 같죠? 그게 몸이 약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일이 많아서 힘든 걸 수도 있고 과로일 수도 있고 그게 허인지 실증인지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들을 좀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 오늘은 기본적인 걸 좀 더 얘기해 볼게요.